황금 같은 설 연휴를 맞아서 어떤 영화를 볼까? 영화관으로 발길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나온 영화도 좋지만 명절 때면 빠지지 않고 방영되던 그때 그 TV 속 영화도 가끔은 그립죠.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걸작들,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 시각 추억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영화 얘기를 아무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영화들 하면 손꼽을 수 있는 게 네. 뭐 성룡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어제도 TV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성룡 네. 영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오면 성룡 영화를 개봉하는 게 아니라 네. 성룡 영화가 개봉을 해야 비로소 이제 명절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 한국 관객들이 성룡 영화를 좀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 될 텐데요. 네. 아마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제 용영호제라는 작품인데요. 용영호제. 예, 이 여기서 이제 성룡이 보물 사냥꾼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워낙에 성룡이 액션을 펼칠 때 직접 위험한 스턴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하잖아요. 그래서 용영호제 같은 작품은요,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쳐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초반에는 머리를 길게 나오는데 중간부터 짧게 머리가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자신의 몸을 바치는 연기로요. 예. 이 성룡 영화가 굉장히 좀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우스갯소리로 사실 뭐 친척 어른들보다 성룡이 더 친근하다 이런 얘기들도 네. 많이 하는데 그만큼 뭐 네.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룡이 몸을 아끼지 않고 영화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더 좀 유독 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찾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어도 굉장히 좀 잘 그렇죠. 하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과 좀 인연도 있고 그래서 친한파 배우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을 펼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좀 몸을 바치는 연기도 하지만 액션만 크게 부각되는 게 아니라 유머러스한 어떤 이야기도 그렇죠. 굉장히 또 한국 관객들에게는 어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이제 가족과 함께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필요한데 네. 성룡 영화는 가장 제격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거죠. 맞습니다. 영화 중간에도 뭐 코믹적인 그런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네. 성룡 영화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마지막 부분에 네. 영화 NG 모음을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그 재미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룡이 이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왜 NG 장면을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올라갈 네. 때 넣느냐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이 위험한 연기를 직접 펼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연기를 펼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여주고 무엇보다 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요. 이 촬영 현장에서는 또 위험한 어떤 액션도 있지만 네.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예. NG가 나오면서. 그래서 모아주게 했을 경우 관객들이 좀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이렇게 NG를 모아서 마지막에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팬 서비스라면 정말 제격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저 NG 장면이 보고 싶어서 정말 영화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관객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되게 보면 극장에서는 예. 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자리를 나가죠. 박차고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성룡 영화는 끝까지 본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인 거죠. 예. 네. 성룡 영화 살펴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우리에게도 아주 친근한 영화인데 사운드 오브 뮤직도 있죠. 아, 맞습니다. 예. 네.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음악을 통해서 이 음악이 금지된 가정에 들어가서 음악으로 아이들을 치유하고 또 화합을 이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주인공이 줄리 앤드류스인데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출연하기 전에 메리 포핀스라는 또 뮤지컬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좀 인기를 모은 배우이고요. 예. 그리고 이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경우는 이 배경이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인데요. 워낙에 너무 자연이 아름답죠. 아름답잖아요. 예. 근데 사운드 오브 뮤직을 통해서 훨씬 더 그 모습이 부각되면서요. 예. 지금까지도 많은 영화 팬들이 이 짤츠부르크를 찾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영화 속 그런 뭐 자연 풍경과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리는 네. 잘 어우러지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만큼 또 영화 음악들도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요, 170분, 그러니까 거의 3시간에 달하는데요. 네. 결코 지루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뭐, 이야기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네. 주신 것처럼 음악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음악도 정말 많죠. 도레미송이라든지, 에델바이스라든지 네. 그런 작품 굉장히 지금 기억에 남고요. 특히나 이 극 중에 줄리 앤드루스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판에 가서 도레미송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사운드 오브 뮤직의 가장 명장면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인상에 남는 장면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저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명절 영화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많이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또 명절에 봤던 영화 중에 네. E.T.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E.T. 같은 경우는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전 세계적인 어떤 흥행사 감독을
가족으로 부각된 그런 작품으로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네. 이 E.T.가 지구에 탐사로 왔다가 동료들과 떨어지면서 지구에 홀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과 우정을 나누고 그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이제 별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아이들의 어떤 그런 좀 순수한 동심과 E.T.라는 외계인이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굉장히 좀 깊게 인상으로 남아있죠. 예. 네. 저 영화 하면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네, 맞대는 맞습니다. 그 장면을 비롯해서 네. 이렇게 좀 눈길이 끄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소개를 좀 E.T.는 이제 해주시죠. 명장면 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요. 네. E.T.와 이제 주인공인 엘리엇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막다른 지점에 이르렀을 때 네. E.T.가 이제 초능력을 통해서 그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날잖아요. 그렇죠. 그때 달을 배경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장면 같은 경우는 E.T.를 기억하는 관객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럼요. 좀 환상적인 잊을 수가 장면으로 없죠. 기억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 네. 이 영화가 개봉된 게 1982년인데요. 네. 사실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발달하지도 맞아요. 않았을 텐데 저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많이 네.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E.T.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인형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인형 모양을 만들어서요, 애니메이틱스라고 해가지고 그 전자장품, 케이블을 그 안에 내장을 해서 표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좀 기술을 선보였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은 CG들이 굉장히 많은데 E.T. 같은 경우는 CG가 없더라도 오히려 그런 좀 수공업적인 작업이 더 훨씬 더 친근감을 주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조금 약간 어설픈 부분도 아, 보이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그때 당시의 그 기준을 봤을 때는 상당한 실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82년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지만 후에 스티븐 스필버그야 네. 다시 이렇게 좀 CG 부분이라든지 가미를 해서 훨씬 더 좀 완벽한 어떤 모양새를 만들었거든요.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개봉한 E.T.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네.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아이들을 위한 영화로 제작이 된 거긴 하지만 가족 네. 영화로 제작이 된 거긴 하지만 어른들도 상당히 가슴 깊이 감명을 느끼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인인 건데요. 타인에 대한 어떤 배타심이나 이기심보다는 포용할 줄 아는 아량을 좀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네. 또 어른들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감동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E.T.를 아직까지도 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영화. 저는 이 네.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는데 아, 네. 인생은 아름다워. 맞아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세계대전이 배경인데요. 이게 단란하게 짓던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네. 강제 수용소를 게임을 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요. 알리면서 그런 예. 것들이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관객들에게 감동을 많이 줬잖아요. 네.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로베르토 베니니가 연출도 맡았고 각본도 썼고 또 주연도 맡았거든요. 이 영화가 특히나 이 할리우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네. 로베르토 베니니가 영어를 쓰지 않는 배우로 최초로 이 할리우드에서 주연상을 수상한 배우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미국에서 화제를 모으면서요. 네. 미국에서 개봉했던 외국 영화 중에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린 그런 작품으로도 또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버지가 정말 아이에게 이런 뭐 참혹한 현상을 좀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재미있는 네. 요소를 많이 넣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그게 너무나도 슬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베르토 베니니가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의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예. 그런 좀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찰리 채플린의 영화는 비극적인 어떤 부분들을 웃음으로 승화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보편적인 감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물건이고 국내에서도 이 인생은 아름다워가 그런 보편적인 감정들을 굉장히 극대화하면서 네. 굉장히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추석 연휴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추억의 영화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재미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